먼저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떤 거를 할 건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almost reverse lexicographic 아이디어의 힐버트 펑션을 왜 생각하게 됐는지, 그리고 결과는 제가 내용 중에 2가지 질문을 하고 그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것입니다. 먼저 그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생각해 보죠. FG가 그 포멀 파워 시리즈 때 정수계수를 갖는 포멀 파워 시리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FG의 절대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틀린 노테이션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는 BI가 AI랑 0으로 갈라지는데 언제 AI냐면 AJ가 다 0보다 크거나 클 때 J는 0서부터 I까지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주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 1번과 같은 포멀 파워 시리즈가 있을 때 G3승의 개수가 마이너스 4니까 G3승부터는 다 0을 주고 그 앞에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모든 다 양의 개수지만 G의 첫 번째 파워가 0이니까 1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 1-G인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오른쪽과 같은 포멀 파워 시리즈로 주어지니까 갖게 됩니다. 절대값을 취해도. 그 양수가 안 나오는 부분부터 딱 끊어서 그 뒤에는 다 0으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질문은 이제 음이 아닌 2개의 정수 n하고 m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양의 정수 d1서부터 dm까지가 주어져 있을 때 시퀀스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으면 저 시퀀스는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저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 저런 시퀀스들을 모아서 특별히 프레버그 시퀀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아래와 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m이 0일 때는 d1서부터 dm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empty로 놔두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어진 시퀀스가 n이 0이라면 항상 h.은 저 시퀀스는 1만 나오게 됩니다. 그 뒤에는 다 0인 거죠. 왜냐하면 1-G의 D1승 곱하기 1-G의 DM승까지 곱하면 첫 번째 텀만 상수 텀만 남고 나머지는 음이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m이 0이었다면 다시 말해서 시퀀스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면 그러면 각각의 HI는 이런 컴비나토리스로 주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왜 저거를 생각하게 됐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 될 텐데요. 그거는 이제 지네릭 알제브라의 힐버트 펑션을 살펴보면 왜 저런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앱솔루트 밸류로 디파인한 거였습니다. 그래요? 저 노테이션이 저것의 앱솔루트 밸류? 이제 K를 임의의 캐릭터리스틱 필드로 생각하고요. R을 그 필드 위에서의 폴리노미얼 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I를 R의 호모지니어스 아이디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힐버트 펑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테저 밸류드 펑션인데요. 각각의 디그리 D에서 R의 RD의 디멘전에서 ID의 디멘전을 뺀 것을 힐버트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힐버트 시리즈라는 것은 뭐냐면 포멀 파워 시리즈인데 개수가 힐버트 펑션인 시리즈를 힐버트 시리즈라고 부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R이 주어진 저 폴리노미알 링일 경우에는 힐버트 펑션 값이 D에서의 힐버트 펑션이 이런 컨비나토리스로 주어지게 되고, 그러면 힐버트 시리즈는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절대값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F1서부터 FM을 R의 지네릭 호모지니어스 폴리노미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그리는 각각 DI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I를 그 지네릭 호모지니어스 폴리노미알로 제너레이트 되는 아이디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985년에 프레버그가 다음과 같은 컨젝처를 했는데요. 뭐냐면 그것의 힐버트 시리즈는 저 식으로 주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힐버트 펑션이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것만을 생각해 보면요. R이 인테그랄 도메인이니까 다음과 같은 이그젝 시퀀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R마드 F1의 힐버트 시리즈는 각각의 힐버트 펑션의 얼터네이팅 썸이 힐버트 펑션의 차가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F가 지네릭하다라는 조건에 따라서 만약 I가 그거는 그 호모지니어스 폴리노미알을 PN의 엘리먼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클로즈 서브셋 바깥에 있으면 지네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I가 N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변수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으면 항상 저 프로덕트 맵이 인젝션이 되게끔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게 인젝션이 안 되는 그 호모지니어스 폴리노미알들은 어떤 클로즈 서브셋 안에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젝션이 성립하면 위와 똑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M이 N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프레버그 컨젝처가 참이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레버그 컨젝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F가 지네릭일 때는 저게 M이 N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인젝션이 되는데 M이 변수의 제너레이터의 개수입니다. 예. 근데 M이 N보다 커질 때가 문제인데 이때는 이 FI가 이 프로덕트 맵이 적어도 인젝션은 안 되지만 이게 D에서 각각의 디그리를 생각하는 맵을 생각하면 디그리를 보존해주는 맵을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될 텐데요. 각각의 D에 대해서 이 맵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맵이 적어도 인젝션은 안 되지만 인젝티브가 되던가 혹은 서젝티브가 된다라는 겁니다. 프레버그의 컨젝션은. 그러면 나머지 절대값 씌우는 게 의미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거랑 관련된 컨젝처가 몇 개 더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모레노 소시아스 컨젝처입니다. 모레노 소시아스 컨젝처는 뭐냐면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I가 지네릭 호모지니어스 폴리노미알로 생성된 아이디얼이라면
그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아이디얼이 특수한 성질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오늘 여기서 지네릭 이니셜 아이디얼을 소개해 드릴 건 아니고 어쨌든 그냥 I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이디얼, 어떤 아이디얼이 있는데 그 아이디얼이 almost reverse 렉시코그래픽이다라는 걸 컨젝처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08년도에 2008년에 모레노 소시아스 컨젝처가 프레버그 컨젝처를 임플라이 한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주어진 NM과 D1서부터 DM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almost reverse lexicographic 아이디얼이 존재해서 힐버트 펑션이 아까 같이 주어진 프레버그 시퀀스 쪽처럼 주어지는 게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펄스가 된다면 이 질문의 답이 true가 아니라면 바로 모레노 소시아스 컨젝처는 페일이 되니까 거짓이다라는 걸 보이게 되는 거니까 의미가 있고요. 좀 더 일반적으로 그러면 almost reverse lexicographic 아이디얼의 힐버트 펑션은 어떻게 생겼는가 라는 것을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lmost reverse lexicographic 아이디얼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almost reverse lexicographic 아이디얼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멀티 인덱스 노테이션을 쓸 건데요. 그 n밸류 n 벡터에 대해서 인테저 n 벡터에 대해서 x의 알파를 모노미알 우리가 쓰는 모노미알을 그냥 x의 알파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알파의 절대값은 디그리를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디그리 리버스 렉시코그래픽 오더라는 것은 뭐냐면 모노미알들을 모아놓은 것에 그 토탈 오더를 줄 수 있는데요. 그 토탈 오더를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리버스 렉시코그래픽 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먼저 x 알파가 어떤 모노미알 x 알파가 x 베트보다 크다라는 것은 디그리가 아예 크던가 혹은 디그리는 같지만 모노미알을 뒤쪽에서부터 비교했을 때 쭉 같은 지수가 나오다가 다른 지수가 나온 시점에서 작은 모노미알이다라고 하는 것이 큰 디그리를 가져야지 됩니다. 밑에 예를 보시면요. 두 개의 모노미알은 디그리가 같습니다. 6으로 8로 서로 같죠. 근데 뒤쪽서부터 x의 4승의 파워부터 쭉 비교를 해보면 x의 4승 파워는 서로 같죠. 그리고 x의 3승의 파워가 틀린데요. 틀린 점에서 작은 쪽의 모노미알의 큰 지수를 갖습니다. 이런 오더를 만족하면 우리가 디그리 리버스 렉시코그래픽 오더라고 그러는데요. 리버스 엔타이 렉시코그래픽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아, 근데 저거는 유저얼 터미널로지입니다. 네. 사전식으로에서 거꾸로 보도 뒤에서부터 예. 근데 그 오더가 또 리버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안티 리버스 안티 렉시코그래픽이라고 하려면 큰 게 크다라고 하면 그렇게 될 텐데요. 그렇게 모노미알에다가 오더를 주고 나서요. 이제 어떤 호모지니어스 아이디얼이 있을 때 우리가 GI라는 것은 미니멀 제너레이터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GI라고 쓰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모노미알 아이디얼이 almost reverse lexicographic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줄여서 그냥 ARL이라고 쓰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개의 모노미알이 주어져 있는데 어떤 M하고 N이 주어져 있는데 N이 미니멀 제너레이터고 I의 미니멀 제너레이터고 그거보다 디그리가 같으면서 컸다면 M이 그 모노미알 미니멀 제너레이터보다 컸다면 그 M은 반드시 I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리버스 렉시코그래픽, almost 리버스 렉시코그래픽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 x제곱 xy, xg, y 3승으로 제너레이트된 아이디어는 almost 리버스 렉시코그래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y제곱이 i의 미니멀 제너레이터인 xg보다 큰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기 안에는 안 들어가 있죠. y제곱이 xg보다 크지만 미니멀 제너레이터보다 크지만 안 들어가 있으니까 almost 리버스 렉시코그래픽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 X. X는 예. X는 거기 안 들어가죠. 예, X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X는 좀 크지 않아요. 아, 근데 디그리가 먼저 커야 되니까요. 제 미니멀 제너레이터들보다는 X가 항상 작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예는 뭐냐면 지금부터 생각하는 문제가 앞에 그 두 문제가 쉬운 문제는 트리비얼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뭐냐면 모든 O 시퀀스에 대해서 어떤 힐버트 펑션이 있을 때 그 힐버트 펑션의 시퀀스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힐버트 펑션의 시퀀스를 갖는 올머스트 리버스 렉시코그래픽 아이디얼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머스트 리버스 렉시코그래픽의 힐버트 펑션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올머스트 리버스 렉시코그래픽 아이디얼의 힐버트 펑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올머스트 리버스 렉시코그래픽이 어떤 원소들로 미니멀리 제너레이트 되어 있는지 알아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다음에 노테이션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I를 올머스트 리버스 렉시코그래픽 아이디얼로 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니멀 제너레이터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미니멀 제너레이터를 하나 뽑을 건데요. 그거를 M-I라고 부르겠습니다. 혹은 그냥 M-O라고 부를 텐데 또는 그냥 라스트 제너레이터라고 부르겠습니다. 뭐냐면 I의 미니멀 제너레이터들 중에서는 토탈 디그리가 가장 크고요. 하지만 다른 미니멀 제너레이터가 디그리가 똑같았다면 렉스 오더로서는 제일 작은 것을 우리가 라스트 제너레이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라스트 제너레이터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라고 해보죠.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라스트 제너레이터의 맨 마지막 변수가 X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니멀 제너레이터를 찾아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인테저 밸류드 펑션을 정의할 건데요. 뭐냐면 F1은 먼저 X1의 파워가 언제 I에 들어갔는지 살펴서 그것을 F1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I가 2서부터 뮤 사이의 값일 때 이런 인테저 벡터에 대해서 Fi의 알파를 언제 X알파의 Xi t가 언제 I에 들어갔는지 쭉 살펴서 가장 작은 값을 우리가 이 함수의 값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G셋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음 프로포지션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I가 올머스트 리버스 렉시코그래픽 아이디얼이었다면 I에 있는 미니멀 제너레이터는 이 G셋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미니멀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I의 힐버트 펑션을 직접 구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요 앞에 필요했던 요 원소들을 GI들을 이 인테저 벡터들 중에서 알파가 F1보다 작고 알파 J 각각의 알파 J가 0서부터 FJ의 그 앞에서의 함수값보다 작은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요 I의 서브스크립트 I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의 미니멀 제너레이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I 서브스크립트 I에 있는 이 원소들에 대한 FI 값들만을 다 구해내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 프로포지션은 뭘 의미하냐면 I가 올머스트 리버스 렉시코그래픽이었다면 반드시 디그리가 요게 의미하는 바가 디그리인데요. X의 알파승에 X의 I 플러스 1의 FI 플러스 1 알파가 미니멀 제너레이터니까요. 그 미니멀 제너레이터의 토탈 디그리가 알파가 컸다면, 알파가 베타보다 컸다면 그에 대응하는 미니멀 제너레이터의 디그리는 반드시 작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프로포지션으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 저 식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저 식이 의미하는 바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여기가 못 잡아주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 잡아주는 그 위에서 끼었다가 여기 먼저 내려가지고요. 네. 거기 아, 여기 안 꽂고. 오. 이게. 여기는, 예. 네. 이제, 아예 미니멀 제너레이터들을 나눌 건데요.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 미니멀 제너레이터가 있으면 그것의 맨 마지막 변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 아예 미니멀 제너레이터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맥스가 1인 것들, 맥스가 2인 것들 해서 맥스가 뮤인 것들로 이렇게 그룹핑을 다 할 수 있는데요. 이랬을 때 이 두 번째 코로러리가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의 여기 있는 미니멀 제너레이터의 토탈 디그리는 그 앞에 있는 것의 토탈 디그리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x가 뮤-1인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퓨어 파워인 얘가 있고 앞에는 얘가 있고 예. 하지만 여기는 모르고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가 좀 여유로워졌네요. 예를 들어서, 예, 이제 변수 3개짜리 폴리노미얼 링 안에 있는 almost reverse lexicographic ideal i를 생각했을 때, 걔 미니멀 제너레이터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ax가 1이거나 2이거나 혹은 3인 걸로 이렇게 그룹핑을 할 수 있는데요. 얘네들은 토탈 디그리가 항상 그 앞에 있는 것들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포지션은 뭘 의미했냐면 얘네들은 지금 제가 줄을 나눠서 쓴 게 뭐냐면 그 맨 마지막 변수들을 뺀 요 앞에 있는 것들만 살펴봤을 때 얘네들은 디그리가 지금 줄거 있거든요. 얘는 디그리가 4고 얘는 디그리가 3인 거고 얘는 디그리가 2인 거고. 그러니까 디그리가 작으니까 얘가 요거보다 큰 거죠. 우리가 쓴 오더를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거에 대응되는 뒤에 파워도 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같으면 안 되고요. 하지만 지금 보여드린 얘는 almost reverse lexicographic 아닌데요. 왜냐하면 얘가 얘보다 스트릭트하게 작은데 왜냐하면 디그리가 4승이고 얘는 디그리가 3승이니까 작거나 같은데도 뒤에 파워가 같은 거죠. 스트릭트하게 작아야 되는데 같으니까 얘는 almost reverse lexicographic 아닌 겁니다.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어떤 모노미얼 아이디얼의 제너레이터를 알고 있을 때 이 아이디얼이 almost reverse lexicographic인지 아닌지 금방 판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얘는 얘를
단지 2를 3으로만 바꿨을 뿐인데 almost reverse 렉시코그래픽이 됩니다. 그럼 힐버트 펑션을 구해내기 위해 이제 힐버트 펑션을 구해낼 수가 있는데요. 아까 같이 이 라스트 제너레이터가 얘라고 할 때 네. 이 m이 디그리 d면서 이 콜론 아이디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 아이디얼의 정의는 뭐냐면 혹은 여기다 r을 쓰기도 하는데요. 뭐냐면 프로덕트 했을 때 m을 곱했을 때 i에 들어가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아이디얼입니다. 요게 엘리먼트이면서 요 모노미알이 i의 미니멀 제너레이터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요 안에서 m이 그 캐노니컬 이미지가 0이 아니면 됩니다. 요걸 이용하면 바로 얘 디멘전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의 디멘전은 뭐냐면 K벡터 스페이스로서의 디멘전은 뭐냐면 i의 미니멀 제너레이터들 중에서 맨 마지막 변수가 n이고 그리고 디그리가 d 플러스 1인 것들의 개수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 힐버트 펑션의 차는 바로 아까 그 값, 그러니까 맨 마지막 변수가 n이면서 디그리가 d인 것들의 개수를 결국 이 힐버트 펑션의 차로 구해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 몇 가지를 더 얻을 수 있는데요. 뭐냐면 얘의 증명은 요 이그젝트 시퀀스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xn을 곱하는 맵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커널이 얘가 되고 코커널이 얘가 된다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얘 힐버트 펑션의 차는 이 힐버트 펑션의 차는 얘 디멘전에서 얘 디멘전에서 얘 디멘전을 빼주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fn보다 크다라는 게 뭐냐면 여기 요 변수가 아이디얼 i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니까 여기서는 뮤가 n인 경우니까 얘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의 디그리보다 크다라고 하면 d가 이거의 디그리보다 크다라 그러면 지금 이미 요 아이디얼 안에 d가 요값 fn-1 제로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뭐냐면 이것이 0이 된다라는 뜻이니까 이 힐버트 펑션의 차는 얘의 값으로 구해지고 그 말은 요 변수의 우리가 미니멀 제너레이터의 개수를 살펴보면 금방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작다라는 건 뭐냐면 작을 때는 이 값이 요 앞에 있는 것의 힐버트 펑션이 항상 뒤에 있는 것의 힐버트 펑션보다 크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d가 어태치 되기 전까지는 fn-1 제로가 되기 전까지는 힐버트 펑션은 계속 증가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퀘스천, 다시 말해서 almost reverse 렉시코그래픽 아이디얼의 힐버트 펑션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답을 드릴 건데요. 이제 답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 노테이션이 또 필요합니다. 뭐냐면 h가 논네가티브 인테저들의 시퀀스라고 하고 특별히 h0가 1인 것들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hd의 제로는 그냥 hd로 놓고 그 다음에 hd의 i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hdi-1의 힐버트 펑션의 차를 우리가 차의 0과에 비교해서 맥시멈 값을 hd의 i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r의 i라는 것은 뭐냐면 hd의 i가 언제 감소하는지 그 첫 번째 감소하는 지점을 우리가 ri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dh라는 것은 뭐냐면 이 ri가 유한값이 되는 첫 번째 값을 dh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h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H1이라는 것은 첫 번째 디퍼런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에서 1 빼고 6에서 3 빼고 8에서 6 빼고 9에서 8 빼고 9에서 9 빼고 그 다음에는 계속 음수죠. 예, 그러니까 맥시멈과 비교했을 때 0이 크니까 다 0으로 나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디퍼런스는 첫 번째 디퍼런스의 디퍼런스를 말하는 겁니다. 2에서 1 빼고 3에서 2 빼고 2에서 3 빼면 0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0 나오겠죠. 그러면 아래 제로라는 것은 언제 힐버트 펑션이 감소하는 지점이라고 했습니까?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5번부터는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R1는 0, 1, 2, 3, 3번부터 감소하는 거고요. 그리고 R2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같거나 작아지거나 같아지는 첫 번째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R2는 1이 됩니다. 그리고 R0서부터 유한값이니까 DH는 0이 되겠죠. 이렇게 힐버트 펑션의 차를 보는데 우리가 어떤 주어진 시퀀스가 유니보다 리치 테일, UAET라는 것은 뭐냐면 요 i가 dh랑 요 값 사이에서 있을 때 항상 얘네들이 유니모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니모달이라는 건 뭐냐면 힐버트 펑션이 요것의 의미는 한번 같아지거나 감소하기 시작하면 그 뒤로부터는 계속 감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소하거나 같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얘는 지금 UAET가 되는 거죠. 한번 감소하기 같아지거나 감소하면 그 뒤로는 계속 감소했으니까요. 근데 두 번째 얘는, 제로 번째에서는 유니모달하지만 첫 번째 디퍼런스는, 감소하다가 한번 다시 올라온 거죠. 이런 경우에는 유니모달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UAET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살펴봤지만 어떤 시퀀스가 어떤 적당한 almost reverse lexicographic 아이디어이 있어서 그것이 힐버트 펑션이 그 시퀀스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그 시퀀스가 유니모달의 리치 테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퀘스천에 대한 답이고요. 이것의 증명은 앞에 보여드린 그 프로포지션으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한쪽 방향만, 쉬운 방향만 끄집어낼 수 있고요. 어려운 방향은 좀 더 테디어스한 작업이 필요해서 보여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UAET인 시퀀스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almost reverse lexicographic 아이디어를 만들어주는지 보여주는 예인데요. 주어진 시퀀스를 살펴서 그것의 디퍼런스를 구합니다. 첫 번째 시퀀스의 값이 1이 될 때까지 계속 디퍼런스를 구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H2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X3승이 반드시 미니멀 제너레이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게 1이다라는 건 뭐냐면 변수가 하나 있는 거에서 언제 힐버트 펑션이 죽는지를 보는 거니까 얘는 세 번째 값에서 0이 됐으니까 X3승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얘로부터 얻어지는데요. 얘는 X3승을 변수 두 개인 폴리노미얼 링에서 살펴보면 얘는 X3승만 갖고 보면 1, 2, 3, 3, 3, 3 이렇게 쭉 나가야지 됩니다. 근데 한 번 3이 아니라 한 번 떨어졌다라는 건 디그리 4짜리 모노미알이 하나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모노미알은 디그리 3짜리 모노미알이 하나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모노미알이 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하다라는 이제 요 X3승하고 X제곱 Y로만 제너레이트된 아이디어의 힐버트 펑션은 1, 2, 3, 2, 2, 2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1이 됐다라는 건 디그리 5짜리에 0, 1, 2, 3, 4, 4짜리에서 하나 더 필요하니까 그게 XY 3승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떨어지는 데서 Y 5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 4개의 모노미알로 제너레이트 된 아이디얼이 변수 3개짜리에서 살고 있다면 걔는 1, 3, 6, 8, 9, 9, 9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거기 디퍼런스가 생긴다라는 건 각각의 디퍼런스에서 그것을 빼주는 모노미알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걔네들을 순서에 맞게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노미알 아이디얼이 변수 3개짜리 폴리노미알 링 안에서 이런 힐버트 펑션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만 남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주어진 프레버그 시퀀스를 만족하는 올머스트 리버스 렉시코그래픽 아이디얼이 있겠는가라는 거였는데 그 질문은 다음과 같이 바뀌겠죠. 이제 이 시퀀스가, 이 프레버그 시퀀스가 UAT이기만 하면 그런 올머스트 리버스 렉시코그래픽 아이디얼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물론 예스고요. 예를 들어서 H가 주어진 시퀀스 H가 변수 3개짜리고 그리고 제너레이트 되기를 3345로 제너레이트 된 아이디얼의 힐버트 펑션이라고 한다면 걔 추정되는 힐버트 펑션 값은 이거가 되고요. 그것의 첫 번째 디퍼런스는 얘고 두 번째 디퍼런스는 얘니까 얘는 유니모달의 리치 테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렘마가 몇 개 필요한데요. 첫 번째 렘마는 뭐냐면 얘가 프레버그 시퀀스였으면 그리고 n이 1보다 크거나 같았다면 여기다 끝에다 2를 하나 더 집어넣어 준 것은 n-1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트리비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얘를 이걸로 정의를 했으니까 여기다 2를 하나 더 넣는다라는 건 여기다 1-g를 더 넣는다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얘기는 좀 다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원 대신에 s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이것이 얘기해주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AI의 GI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정의를 하면 HI가 바이 데피니션 얘거든요. 근데 이 렘마가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꼭 절대값을 벗기기 전에 값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붙여놓은 애 가지고 그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AI가 아닌 절대값을 붙여서 구했던 GI 가지고 HI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트리비얼한 건 아니고 약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걸 사실이라고 믿고 그러면 이 두 번째 결과로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G의 첫 번째 디퍼런스는 다름이 아니라 얘 갖고 그냥 구해진다는 겁니다. 언제 그러냐면 R0가
G의 R0보다 큰 데서는 항상 감소한다면, 다시 말해서 G 자체가 유니모달하다면 G의 첫 번째 디퍼런스는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렘마는 이제 그 프레버그 시퀀스가 유니모달하다라는 걸 유니모달 H 테일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목적인데요. 두 번째 렘마는 뭐냐면 얘를 통해서 우리가 인덕션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어진 G가 프레버그 시퀀스가 유니모달 H 테일이었다면 거기다가 하나 더 집은 M에다가 M의 개수에다가 인덕션을 쓰는 건데요. M이 하나 늘었을 때 얘는 바로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M과 N의 동시에 인덕션을 쓰면 얘는 인덕션에 의해서 유니모달해지게 되는 거죠. 얘를 증명할 때 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 그 시어렘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모든 프레버그 시퀀스는 유니모달 H 테일이고, 따라서 모레노 소시아스 컨젝처는 의미가 있는 컨젝처가 되는 거죠. 제가 시간을 너무 빨리 든 것 같은데요. 네.